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카톡방에서 강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이 강원도에 대한 제 생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1년간의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전국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키워드가 비규제 그리고 소액,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시장 이 소액 비규제의 이 교집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시장 굉장히 화랑을 띄었고, 실제로 뭐 거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방시장이 수도권보다 더 좋았거든요, 움직임이. 그리고 수도권은 실수요 장세로 움직였고, 그 와중에 투자자분들은 비교적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외곽지를 중심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1년간의 움직임 중에 좀 지역적으로 나눠보자면, 이 강원도 지역, 오늘의 주제죠. 강원도 지역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방 촬영 당시나 채널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 괜찮은 지역들을 언급할 때 또 빠지지 않던 지역이 이 강원도, 그 중에서도 이제 원주 지역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원주 아직까지도 좀 괜찮은 투자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움직일 거면요. 자, 이 강원도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또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웬만한 지역들은 이제 다 규제를 받고 있죠. 대도시들은. 근데 이 강원도의 경우에는 규제 청정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비규제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속초에서 17억 넘게 거래된 아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전국을 통틀어 볼 때, 아파트를 볼 때 무조건 서울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부산, 그리고 뭐 인천 지역,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 지역 중에 이 오션뷰를 가진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줬거든요. 앞으로의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강원도 지역, 우리가 어떤 지역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앱이죠. 자, 보시면 21년 4월부터 22년 4월까지 1년간의 매매와 전세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 빨간 곳이 탑3입니다. 자, 강릉, 춘천, 원주인데요. 이 매매가 상승률을 보니까 15%가 다 넘게 올랐어요. 특히 강릉의 경우는 26%.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나는 서울에 있으면서 잘 몰랐는데 강릉이 이만큼 올랐네. 그쵸? 그리고 전세도 크게 올랐습니다. 자, 춘천이 8%인데 원주 11, 강릉은 17%. 자, 왜 이렇게 1년에 급등을 보였을까? 전세, 매매 모두 다. 특히 전세는 현재 가치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을까? 보시면 그동안 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많이 눌린 지역입니다. 강원도가. 특히 이제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이 다른 지역 서울과 뭐 수도권은 오르는 반면 여기는 추락했었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제주 지역과 이 강원도 지역,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은 19년까지도 끝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오르다가 지금 직전 1년 동안 급등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보는 강원도는 참 재밌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 도시들이 있고요. 자, 인구는 토탈에서 이제 150만 명 정도 있는데, 자, 인구가 사실 많은 도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가격도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주로 비쌉니다. 근데 이게 서열이 바뀌어요. 양양고속도로가 서열을 바꿔놓는 참 재밌는 지역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사이에 뭐가 있죠? 강원도는 산맥이 거의 많죠? 대다수잖아요.
그리고 이 산맥 때문에 산맥을 그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국도를 통해서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서울과 가까운 인접한 이 산맥과 가까운 자연경관이 화려한 지역 홍천이라던가 인제가 관광 자원이 이 수요가 몰리면서 좀 경제 효과가 컸던 지역입니다. 근데 양양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서 이게 바뀌어요. 홍천과 인제 관광 수요가 줄고 오히려 양양고속도로와 인접한 속초와 양양, 강릉에 관광 수요가 늘어납니다. 경제 효과가 커져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계획된 지역도 많습니다.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진입하기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나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던 재미난 거예요.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열이 바뀐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자, 인구수와 가격 비교를 해보면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이제 원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순이에요. 근데 가격이 아까 급등했다고 했죠? 보면은 가격은 춘천, 강릉, 속초, 원주, 양양 순서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인구는 분명히 동해가 많은데 여기 순위에는 없어요. 그리고 속초는 원래 인구수가 5위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3위야. 그리고 원주는 인구는 제일 많은데 가격이 4위고요. 자, 신축이 많이 공급이 됐던 곳이 이제 춘천과 강릉이에요. 재밌는 부분인 거죠. 자, 지금 제가 속초랑 양양은 빨간색, 초록색 칠해놨죠? 인구가 없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왔다? 나머지는 다 외지 수요 아닙니까? 외지 수요. 이 외지 수요, 투자 수요도 있지만 요즘 열풍 뭘죠? 바로 세컨드 하우스잖아요. 게다가 비규제 지역 뭡니까?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초록색인 속초, 양양이 3위와 5위의 랭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양양고속도로다. 자, 근데 우리는 최근까지 강원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뭐 원주와 춘천 이야기는 계속 했었으니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 서울이 이제 파죽지세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이제 18년 아닙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근데 강원도는 이제 19년에 최악을 찍고 20년에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서 1년이 가장 또 많이 오른 해거든요. 자, 보면 이유가 있어요. 공급량이 지금 집중되잖아요. 18년, 19년, 20년 다 적정 수요량을 지나가요. 21년까지도. 자,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다? 공급량이 적정 수요보다는 뭐 확 줄진 않지만 그전보다 낫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로 우리가 받쳐줄 수 있는 거는 비규제 지역이다. 규제 청정 지역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페어가 하나 도는 거예요. 지금 취득세 중과가 비규제 지역은 2주택까지는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가지고 2주택으로 좀 편안하게 가실 분들은 세컨드 하우스 겸 투자까지 겸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이 강원도가 자, 시장이 이제 구도심과 이제 신규 신축 시장 이게 두 개로 나뉘는데 거의 이제 500만 원 이하의 아파트들도 되게 많단 말이죠. 특히 뭐 원주나 이런 데는 찾아보면 여러분 잘 찾아보면 설계만 잘하시면 무갭 투자도 가능해요. 게다가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장기간의 그 모멘텀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저는 사실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교통 호재나 개발 호재가 있는 쪽으로 가격보다는 개발 쪽으로 잡으시고 아파트를 고르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께 좋으실 거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는 저는 이제 해안가 쪽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미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닌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2010년 이후 아파트들 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방 중도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보니까 속초가 1위네요.
왜 57%나 뛰었을까? 자, 첫 번째, 일단 서울과 양양고속도로 개통하고 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됐죠. 안 막힐 때는 1시간 반, 뭐 막혀도 2시간 반이면 가니까요. 자, 그리고 또 예정돼 있는 호재도 있어요. 27년 서울과 속초 간의 동서 고속철도가 개통 예정입니다. 이게 좀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관광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인 오션뷰. 자, 오션뷰 아파트들이 큼직큼직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이 오션뷰 아파트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이 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가 3, 4억씩 납니다. 작은 아파트들도 그래요. 30평대를 봐도 3, 4억씩 납니다. 자, 이 세컨드 하우스 열풍, 비규제까지 결합이 되면서 속초는 57%가 오른 거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구수가 속초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 내수인으로는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외부 투자 수요가 많다. 그리고 바다 쪽이 시소가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초의 디오션자이 분양권, 이게 131제곱미터 40평이죠. 이게 17억 4천 얼마를 찍은 거예요. 자, 바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속초의 디오션 자이가 위치한 곳이죠. 자, 지금 평당 1600 나와 있고, 여기 가격대를 보니, 이제 30평대를 보면, 5억 2천. 요거는 저층이잖아요. 뷰가 없으니까 7500p. 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4억 p. 이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거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거의 뭐, 3면이 바다뷰예요. 3면이 바다뷰. 그래서 이 아파트가 유명한 거고요. 속초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지역 보면은 이제 연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거의 이제 평균 5, 600 시장, 그리고, 1200에서 1600, 요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보면 이원화가 돼 있죠, 확실히. 근데 지금 이 디오션 잘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죠? 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비싸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나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지인들은 이 가격이 인정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금액입니다. 외지인끼리 돈으로 경쟁하는 곳이 바로 속초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비싸냐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게 싼 건 아니지만 비싸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앞으로 더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래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인구가 많은 곳이 비쌉니다. 서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곳이 비쌉니다. 근데 이 원칙이, 이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지금 좀 더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곳, 그리고 뷰가 나오는 지역들, 약간 삶의 질, 퀄리티, 여기에 주택이 가치가 반영되면서 서열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특히 속초 같은 경우에는 동서간 이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이제 용산, 그리고 망우, 이런 지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럼 과연 이 가격이 비쌀까요? 자, 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남북 간의 이 사이가 좋을 때 만들어진 계획인데, 동해 북부선, 이게 이제 부산부터 위로 쭉 동쪽을 따라 올라오는 그 철도인데, 이게 또 개통이 예상됩니다. 자,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게 되면 이 강원도 지역에 아주 큰 호재입니다. 큰 호재예요. 부산부터 해서 쭉 올라와서 강릉과 주문진, 양양, 속초, 간성에 이어지는 그러한 역세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수혜를 많이 얻는 곳은 어디다? 저는 양양과 속초 봅니다. 관광, 수익형, 이건 양양이고요. 그리고 주택까지 결합시켜서 봤을 때 이제 속초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속초 말씀드렸는데 속초가 싸다고 느껴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 강원도는 괜찮다. 아직 더 남아있다. 물론 비싸 보이는 단지도 있습니다만,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는 단지들도 있다. 자, 적은 갭으로 매수 가능한 아파트가 많고요, 지금.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어가 하나 돕니다. 아까도 말했죠? 2개까지는 비주택을 사면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공시가 1억 미만도 많다는 거. 자,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지역보다, 강원도도 이제 많이 오른 지역들 있잖아요. 아까 강릉과 춘천, 원주 얘기했죠. 너무 많이 오른 지역보다 좀 덜 오른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 많이 오른 지역이긴 한데 덜 오른 단지나, 이런 쪽은 아직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해당 도시를 볼 때 이제 인구수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한다 그러면은 사실 지역에 밸류가 있어야지, 지역 밸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수까지 적는 데 들어갔다?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싸다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강원도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또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인구수 그리고 차후 입주 물량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의 이러한 교통 호재를 받고 두 번째인 이 해안의 특수를 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 수익형 부동산이요. 개발을 하는 지역, 양양에 이제 개발지가 있거든요. 여기를 저는 주목해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 일단 바다가 있고, 그리고 개발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쉽게도 여기에는 이제 아파트가 건립될 수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교집합 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양양고속도로 인접해야 되고요. 또 양양국제공항 인접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동해 북부선 역세권 예정인 양양역에 근접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개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 낙산 해수욕장 아세요? 거기 굉장히 낙후됐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개발 예정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해보면 좋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낡은 것들이 새 곳으로 바뀌는 자리. 자, 낙산 도산 공원이 40년 만에 해제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대규모 상업 개발이 돼요. 특히 제가 항상 뭐 좋게 얘기 안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생숙들, 좋지 않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좋은 생숙도 있다. 제가 말하는 게 뭐죠? 좀 이 회사들, 사업지가 많은 비즈니스 도시 안에 있는 생숙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생숙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가 약간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양의 이 낙산지구 아쿠아 테마파크도 또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게 5,000평 규모,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 수익형 부동산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 양립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비규제 지역을 노린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아까 말했던 소액 투자와 인구수와 입주 물량을 고려해야 되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난 가야 된다. 주택이 2개가 넘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발과 바다를 교집합할 수 있는 지역. 자, 제가 항공사진을 이제 가져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오래됐죠, 다. 여기가 이제 중심상업지구인데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개발하는 쪽이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 이 뒤쪽 라인이 이제 아까 말했던 테마파크도 생기고 5,000평. 굉장히 크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양양이 뭘로 유명하죠? 서핑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관광 수요는 많아요. 근데 이걸 받쳐줄 시설들이 너무 노하우됐거든. 저도 여기 가봤을 때, 여기가 이제 개발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만큼 또 자본 있고 하면은 제가 뭐 사서 개발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지도로 그냥 보자면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전부 다 개발이 될 거예요. 요 라인이 전부 개발이 될 겁니다. 이미 뭐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거나 허가받았거나 요런데요. 이게 확 바뀔 거예요. 완전 180도 바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아쿠아 테마파크는 여기고요. 여기 개발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광 테마로 이게 탈바꿈되는 거예요.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바뀌게 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규제청정 지역 강원도에 대해서 최근 1년 동안 많이 오른 이 강원도 왜 올랐나? 주요 단지 기사에 등장하는 속초, 디오션자이, 그리고 등등등,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어디 지역이 좋을지 스팟까지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역 이렇게 간간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